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이제 38강을 시작합니다. 38강 첫 번째 글자는 귀할귀입니다. 귀할귀의 글자는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하는 흙이 아주 소중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흙을 감싸지는 모양과 조개패가 결합된 글자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글자 그대로 글자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가운데 중 한일 조개패가 있죠. 가운데 중 한일 조개패. 그래서 만물 중에서 가장 제일 재물처럼 소중한 것이 귀할귀. 만물 중에서 가장 제일 재물처럼 소중한 것이 흙이라고 하는 귀할귀. 귀할귀가 들어간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부귀영화. 부자 부자에 귀할귀자에 영화 영자에 빛날 화자입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으면서 세상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이 부귀영화란 말입니다. 다음은 뿌리근입니다. 뿌리근의 글자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멈추어서 머물러 있는다는 글자입니다. 뿌리근의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나무를 멈추어서 머물러 있게 하는 뿌리근, 나무를 멈추어서 머물러 있게 하는 뿌리근, 쓰러지지 않고 멈추게 있게 하다라는 뜻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근자에 근본본을 써서 어떤 것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바탕을 근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근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근의 줄기간자입니다. 어떤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근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칠급입니다. 미칠급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급할급에서 넘어지려는 사람을 손으로 잡는 마음이라고 해서 급할급을 배웠는데 미칠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 부분이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넘어지는 사람이죠. 중심을 잃고 이 넘어지는 사람을 또 손으로 딱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이 도달하다, 미치다, 이르다 라는 뜻을 가진 미칠급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손길이 이르고 미치고 도달하는 미칠급, 사람에게 손길이 이르고 미치고 도달하는 미칠급입니다. 급기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칠급, 극이, 어조사야를 써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이란 뜻을 가진 말이 급기야입니다. 잔뜩 찌푸렸던 하늘에서는 급기야, 한 방울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해서 급기야, 마지막에는 그런 말입니다. 언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원에 미칠급을 써서 어떤 일과 관련지어서 말을 한다는 뜻이 언급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은 등극급입니다. 등극급은 갑골문에서 보면 계단을 뜻하는 모양에서 등급, 층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면 실사가 있고 앞서 배웠던 미칠급이 있죠. 자, 그리고 실에서 실의 품질이 1등급, 2등급에 미치는, 도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의 품질이 1등급, 2등급으로 도달하는 이르는 등급급, 실의 품질이 1등급, 2등급에 도달하는 등급급, 등급급에 들어간 활용어. 자, 등급이라고 하는 말은 무리 등자에 등급급을 써서 신분이라든지 값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고 낮음을 구별한 층수를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신 1등급, 2등급 이렇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능할 능입니다. 능할 능의 글자는 곰의 모습을 본따서 만드는 글자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사사사가 있고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달월이 있고 그리고 비수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사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모양으로 쓰여 있습니다. 곰의 그 몸의 덩치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뜻에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썼고 곰의 몸통 모양을 이렇게 달월로 썼습니다. 고기 몸 신체를 뜻하는 글자.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두 발을, 물론 발은 4개지만 4개를 다 쓰면 그림이 되니까 두 발을 비수비로 표현했는데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비수비 2개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자, 곰을 뜻하는 능할능입니다. 머리 부분이 있고 사사사, 그리고 몸통이 있고 달월 부분, 날카로운 두 발톱을 가진 곰의 모습 능할능. 곰의 머리 부분, 곰의 몸통 부분, 달월,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 부분 2개를 쓴 곰의 모습 능할능. 능할능이 활용된 글자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전자에 알지자, 또 온전전자에 능할능을 써서 어떤 일이나 다 알아서 행하는 그런 신과 같이 능수능란한 절대신흥을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집당입니다.
집당의 글자 구조를 보니까 윗부분에 노필상, 오이려상, 앞강에서 배웠죠? 그리고 아래 흑토가 있습니다. 이 집당은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그 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필상을 썼는데, 노필상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두 팔로 신을 향해서 신을 높이는 노필상, 오이려상이었죠? 자, 그래서 신을 높이는 집을 이 땅에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당 정리하겠습니다. 신을 높여서 받드는 그 신전을 땅에 지은 집당. 신을 높여서 땅에 신전을 지은 집당. 자, 집당이 들어가는 그 신전과 관련된 글자는 많습니다. 성당, 예배당, 교회당, 불당, 그리고 글을 읽는 서당. 그래서 종교와 관련된 글자가 많다. 신과 관련된 글자. 자, 네, 집당이 들어가는 활용어 중에는 당구풍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당자, 개구자, 바람풍자, 발월자. 여기서 풍월이란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서당계 3년에 풍월을 읽는다란 속담과 어울리는 사자성어인데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자연히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당구풍월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기다릴 때입니다. 기다릴 때의 글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관청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릴 때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가면은 기다린다. 토촌시, 시청에 가면 기다리는 기다릴 때. 가면은 기다린다. 토촌시, 시청에 가면 기다린다는 기다릴 때입니다. 자, 기다릴 때가 들어간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킬 수자, 그루주자. 그루주는 나무 그루터기란 뜻입니다. 그루주자. 기다릴 대자, 토끼토자.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은 송나라 시대 때 한 농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밭을 가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머리를 들이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는 토끼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농부는 밭을 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토끼가 와서 부딪혀서 죽을까봐. 하지만 그 토끼가 그 멍청이도 아니고 두 번 다시 부딪히진 않죠. 자, 그래서 그 농부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곧 낡은 방법, 낡은 관습만을 고집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이 수주대토란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큰 덕입니다. 여기서 큰 덕이란 사람이 살아갈 때 큰 가치, 지켜야 될 커다란 가치를 큰 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곧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큰 덕에 나타나 있습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를척이 있고, 이 파란색 부분이 고들 직자입니다. 고들 직자인데 열십 부분이 그대로 왔고, 눈목 부분을 아래에 다른 걸 써야 되니까 90도를 돌렸습니다. 옆으로 돌렸고, 그리고 니은자 모양으로 된 스물은자를 한일로 이렇게 줄여서 썼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딴 게 쓸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결국은 거를척, 고들직, 마음심입니다. 거를척, 고들직, 마음심.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복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큰 덕입니다. 그래서 도덕할 때 이 말을 씁니다. 이 한자를. 사람이 살아갈 때 곧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큰 덕. 사자성 하나 보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등배자, 배신한다는 등배자, 그리고 은의 은자, 그리고 이질망자, 큰 덕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한다는 말이 배은망덕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그림도입니다. 그림도의 글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땅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낸 전술지도, 그 그림지도입니다. 이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땅, 그리고 세 번째 땅, 길이 있고 두 번째 땅이 있고 네 번째 땅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도. 자, 가장 큰 땅, 세 번째 땅, 길이 있고 두 번째 땅, 네 번째 땅이 있는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도입니다. 자, 그림도가 들어간 글자. 각자 도생. 그림도에는 전쟁에 이길 방법이란 뜻이 있어요. 그림이란 뜻도 있고.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각 스스로자, 그림도 날생. 각자 도생이란 말은 사람들이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생각한다는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의도가 무엇이냐 할 때 의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뜻 위에 그림도를 쓰면 그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뜻이나 생각이나 계획을 의도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스물입입니다.
스물입의 글자 구조는 열십이 두 개가 연결된 글자입니다. 아랫부분 한행으로 이렇게 연결해 두었죠. 그래서 많다, 여러 번, 수십 번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스물입입니다. 스물입의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열십을 두 번 이어서 쓴 스물입, 많다, 수십 번 이란 뜻으로 씁니다. 열십을 두 번 이어서 쓴 스물입, 많다, 수십 번의 뜻으로 씁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법도도 헤아릴탁입니다. 이 법도도 헤아릴탁의 글자는 큰 집을 지을 때 어떤 국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 법에 맞도록 수십 번 길이를 재고 측량한다는 뜻이고 또 건축 자재의 양을 정확히 헤아려 본다는 법도도 헤아릴탁입니다. 자,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큰 집을 뜻하는 글자가 이 붉은색 글자입니다. 자,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큰 집이 되었는가 하면 이게 언덕입니다. 점이 없을 때는 언덕인데 또 언덕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큰 언덕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 점을 찍고 이렇게 언덕을 표시하면 이게 큰 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큰 집이 있고 앞서 배웠던 스물입이 있죠. 스물입은 여러 번, 수십 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뜻하는 또우가 있죠.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큰 집을 지을 때 수십 번, 여러 번 손으로 길이를 재고 또 건축 자재의 양을 헤아렸다는 법도도 헤아릴탁. 큰 집을 지을 때 수십 번, 여러 번 손으로 길이를 재고 또 건축 자재의 양을 헤아렸다는 법도도 헤아릴탁. 자, 법도도 헤아릴탁이 활용된 낱말 보겠습니다. 도외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외시라고 하는 말은 법도도에 바깥 외자에 볼시자인데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는 말이 도외시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탁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아릴탁에 땅지를 쓰면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이고 또 탁지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때 탁지부는 헤아릴탁, 가지지, 떼부를 써서 대한제국 시대 때 나라의 재정을 총괄했던 탁지 아문의 부처를 줄여서 하는 말이 탁지부입니다. 그래서 탁지, 탁지부는 그 지자가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해 봅시다. 네, 귀할기입니다. 만물 중에서 가장 제일 재물처럼 소중하다는 그 농토 땅을 뜻하는 귀할기, 귀할기, 귀할기. 다음 뿌리근입니다.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머물러서 멈춰있게 하는 뿌리근, 뿌리근. 다음은 미칠급입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손으로 잡아서 손길이 미치다, 이르다, 도달하다, 미칠급, 미칠급. 다음은 등급급입니다. 실의 품질이 1등급, 2등급에 이르르는 등급급, 등급급. 다음은 능할능입니다. 곰의 모습. 곰의 머리를 뜻하는 글자, 곰의 몸통을 뜻하는 달월, 그리고 비수비 두 개로 날카로운 발톱을 표현한 능할능, 능할능. 땅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땅에 신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신을 높이 받드는 그 높일상에 흑토, 그 땅에 신전을 지었다. 집땅, 집땅. 다음은 기다릴 때입니다. 가면은 기다린다. 토, 촌, 시, 시청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기다릴 때, 기다릴 때. 다음은 큰 덕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는 곧고, 곧을 직자.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큰 덕, 큰 덕. 다음은 그림도입니다. 전술지도입니다. 전술지도. 자, 큰 땅. 세 번째 땅, 길. 두 번째 땅, 네 번째 땅, 그림지도. 그림도, 그림도. 스물입. 열십 두 개를 결합한 스물입, 스물입. 다음은 법도도 헤아릴탁. 큰 집을 지을 때 수십 번 손으로 길이를 재고 건축 자재의 양을 헤아려 본다는 법도도 헤아릴탁. 네, 여러분 38강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